자, 다음에 이제 최순실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보도가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 별로 없어요. 이미경 CJ 부회장에게 욕설도 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위세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CJ 이미경 정도면은 CJ에서 발행하는 어마어마한 VIP 카드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 나도 해줘. 내 아는 사람도 해줘. 뭐 이랬다는 거잖아. 스타카드라 그래갖고 CJ에 직접적으로 공헌을 했던 연예인들, 그러니까 뭐 CF 출연해줬다든지 뭐 이런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전체적으로 따져 20명이 채 안 된대요. 스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근데 자기를 안 껴줬다고 아주 쫀쫀한데 그것 때문에 보복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지. 영화는 생각도 없었던 거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CJ가 제작 지원을 한 영화 때문에 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순전히 이 사람의 어떤 사악한 탐욕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자존심인 거예요. 왜냐면 요구를 했대. 이미경 부회장한테. 나 그 카드 그런 거 있다면 나 하나 해줘. 그래서 안 돼요. 그거는 저기 다 원칙이 있어서 하는 여기서 이제 빡이 턴 거야. 아니 나를 안 해줘?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뭐 괜히 잘 나가고 있는 변호인을 갖다가 CJ가 해서 그랬다. 그래서 미워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측면도 있어요. 제가 아직은 수사 중에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공직사회 내부에 있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부패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할게요. 박근혜가 한류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CJ에 돈을 뜯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데 CJ를 뜯고 보니까 뜯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최순실이. 이런 씨발 나도 VIP 만들어주고 한류 참여해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코너에 공격해요. 그 공개의 매체로 VIP 카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큰 돈을 뜯기 위해서 계속 시비를 거느라 장타를 거는 거예요. 이것도 시비 걸고 저것도 걸고 계속 걸다가 결국은 박근혜가 불러서 쇼 붙이는 겁니다. 야 한류 좀 지원해라. 그러면 저 더러운 새끼들 하면서 슬쩍 1.9조 뭐 최고 8조까지 지금 지원하겠다 약속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거에 대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근혜하고 최순실 한 몸이었다고 우리가 주장하죠. 바로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존나 갈굴 테니까 언니가 한 방 불러서 달래면서 받아. 이게 바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조폭도 아니고 뭐 행동대장 먼저 가가지고 일단 띠구자를 한번 써라. 그 집에 가서 행패를 한번 좀 부려봐라. 이래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금하러 가고 당연히 뭐 그렇게 이런 거다 되는 겁니다. 이거지. 수다를 좋아하는 이 둘이 만나서 무슨 일을 그렇게 허구한 날 날새기로 하겠습니까? 언니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별 얘기 다 하겠죠. 이렇게 뜯어서 지금 기사들이 지금 검사들이 밝혀낸 게 뭐냐. 생각보다 너무 깊게 관여했다 박근혜가. 이건 종신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들은 자극적인 거 예. 다루기 위해서 이것만 뽑는데 거기 안에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는 거. 공무원적 입장에서 보면 부패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렇지 않고는 안 돼요. 부패 공무원이 좋은 사람으로서 네. 이제 갱생했지만 아. 그들의 저급함, 공적인 자리에 대통령의 비선으로서의 어떤 품위가 전혀 없었다는 게 그렇지 바로 그냥 그런 막말을 해버리는 예,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XX년이라고 했다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나쁜 또 안 그러지 않았을까? 만든 영화가 근데 제가 볼 좌파라서 때는 최순실 씨 관상이 볼 때 2년 전에 했을 것 같아요. 욕 되게 잘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무슨 년이라고 했다고. 네. 여기 지금 쌍. 땡땡 쌍. 아니 두 글자예요. 그러니까 년. 아니 연 빼고 연 빼고 두 글자예요. 그러면 년밖에 없네요. 아니, 우리가 욕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사건의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요가 없이 한번 욕한 게 단서가 되긴 할까만. 참. 아니 뭐 각종 욕을 했겠죠. 네. 창조적 욕도 있잖아. 년 뭐 이런 거. 그건 뭐야? 두 글자라고 하니까 이제 누구잖아. 년. 정말 조작거리 보통 사람들만 더 못한 사람이 박근혜 옆에 붙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것들이 공모를 안 해봐서 그래요. 공모를 하면 적당하게 먹으면 안 걸려요. 예를 들면 말이죠. 최순실이가 한류 문화와 관련해서 박근혜가 기획을 했어요. 여기서 내가 약 10조 정도가 투자하면 이 정도 내가 2조만 좀 먹을게. 그리고 8조는 진짜 한류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존나게 노력하는 거야. 국민이 볼 때. 그 성과도 실제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10% 20% 정도를 먹으면 탈이 안 나요.
이걸 통째로 처먹으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겁니다. 무식하게 처먹고 권력에 취해서 권력과 뽕에 취해서 이게 밝혀질 거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권력이 영원히 갈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막 대한민국에 그래도 70년 동안 날고 긴 기업들 2세대들한테 막 그냥 욕해도 괜찮을 줄 알았지. 근데 세상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죽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종신령이에요. 이 둘은. 두고 보십시오. 장담합니다. 또 댓글 달릴지 모르겠는데 종신령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왜냐면 장담 안 하면 돼. 예, 검찰이 이를 갈아버렸대요. 제가 봤는데 너무 깊게 개입돼 있는가 박근혜가 직접. 그죠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뇌물죄 적용도 무조건 종신령이에요. 지금 둘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까 금고요? 아니 금고형? 이런 거 안 돼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아까 구치소로 짧게 한번 돌아가 보면 처우가 나빠서 몸이 아파졌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사건의 가장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는 것보다 빌미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어쨌건 검찰이 또 6일에도 박근혜를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박근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 안 들어왔다 그렇지. 이거지. 바로 그런 거죠. 핵심은 그런 거고. 박근혜가 이제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띄워놓은 측면도 저는 그렇게 있다고 봐요. 어찌 됐건 간에 개인으로 보면 갇혀있는 개체로서 보면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최대한 적게 형을 받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같은 구치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되는 상황. 하다못해 면회실에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리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매수를 해버리면은 서울구치소 직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700명이라고 해요. 예, 예. 그 700명들 중에 적당히 찔러주고 서로 간에 말맞추기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끼워놓는 측면이 네. 있는 거고요. 최순실이가 더 권력이 세서 남부교도소로 간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박근혜 씨가 부인하고 최순실 씨가 부인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부인을 하면 할수록 검찰은 수사를 깊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법정이 시작되잖아요. 재판이 공식 재판이. 그럼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은 철저하게 조사를 깊게 해서 정황적으로 박근혜가 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깊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포스코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굉장히 개인 기업들, 사기업들에 깊게 관여했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 언론들이 기성세대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적당하게 변호사가 박근혜를 장악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서너 개를 인정하고 협상하는 방식의 소송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변호사도 박근혜를 장악하지 못한다. 변론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근혜가 끌린 대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이 죄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협상할 수 있는 변호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계속 부인을 해준다면 검찰은 계속 보강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뇌물죄를 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박근혜의 민낯을 하나라도 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정호성 말고 이재만하고 안봉근은 지금 코백에도 안 보이잖아요. 예. 어디 갔어요? 그 그걸 추측하는 사람들이 말이 되게 놀라워서 한번 전달해 드려봐요. 이게 폴리바게닝이라고 연관이 있다는 거야. 어허. 흥정을 했다고? 어디 가서 지금 다 털고 있는 거야? 박근혜나 최순실의 내밀한 부분들을 털어버리고 자기들은 지금 날랐어. 어디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 검찰 쪽에서도 이 사람들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없어. 우병우로 끝이야 지금. 네, 그런 그러네. 이야기도 있는. 이미 다 거래가 끝났다. 우병우는 이제 사인방에 새로 합류한 거라고 보면 우병우는 좀 급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박근혜 수발해야 되는 사람 사실은 안봉근하고 이재만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왜 안 나타날까 교도소에. 요건 아마 박근혜랑 이미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한번 해보더라고요. 합리적인 추측이네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 방송에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당대표 출마 당시에 강남의 그 사무실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내용들을 들어보면 최순실이 저거 물에다 빠쳐버리십시오. 얘기 기억나시죠? 한강 가다가 운전하신 분한테 그런 내용을 하다 보면 이 이재만과 안봉근은 그렇게 깊게 어느 선에선가 손을 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피의자들은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는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냐 박근혜 계속 부인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들도 저번에 그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영아 잘라야 된다. 근데 유영아 못 자르는 이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변호사와 달리 굉장히 내밀한 부분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변호사. 유영아만 코어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가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 형량은 제가 봤을 땐 최소 5년 10년 높아집니다. 더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높아지죠. 어차피 증거가 있는데 법원은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사람이 개전의 정이 있느냐, 반성을 하고 있느냐, 범죄를 시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내용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죠. 네. 근데 거기서 계속 부인하는데 증거는 다 나왔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정말 최고의 공헌은 지역감정 없애준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다시 도덕성을 회복시켜줬어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정도의 비리하는 대통령이 박근혜가 지금 지고 있는 혐의들 중에 몇 가지는 정치적 행위, 정무적 판단 이런 걸로 몰고 가도 묶어갈 수 있어서 비리가 좀 더 깊어질 개연성이 있었는데 박근혜를 제대로 털자고 하니까 기존에 박정희 때부터 해왔던 그런 식의 비리들이 용납이 안 된 상태로 다 그렇지, 올려버린 그렇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 대충 묶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예를 들면 왜 그리고 다른 정부가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이명박이 네. 민간인 사찰했던 것이 바로 그런 그렇죠. 종류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털고 갔다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에 의해서 공무원 세계 특히 정권 가진 사람들의 도덕성은 확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나중에 재판하게 될 판사들이 봤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맞아. 근데 의뢰껏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대로 다시 떠올라가지고 원칙으로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